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태풍이 무사히 지나가고 오늘 또 이렇게 반갑게 만나뵐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김광진 여러분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충성! 네, 제가 국본의 정체성을 발표하는 동안 연단에는 저희와 함께 하시는 협력단체 대표님, 그리고 국본의 임원님, 그 다음에 오늘 연사를 맡으신 연사분들께서는 연단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 불법 사기 탄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탄핵으로 헌정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치러진 그 어떠한 선거도 불법이며 전자개표기, 사전선거 등 부정 개연성이 매우 높은 선거제도를 방치한 상태에서의 선거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지난 4.15 총선은 움직일 수 없는 부정의 증거들이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왔으며 총체적으로 부정선거로서 4.15 총선은 원천무효이며 21대 국회에서 의결한 모든 법안 원천무효입니다. 선거는 법치와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입니다. 따라서 선거의 부정행위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는 반역과 반란으로서 선거의 공정과 투명성이 실종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체되어야 합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심각한 전자개표기, 사전선거, 중국인 개표 사무원을 운영한 중앙선관위의 의도는 매우 의심스러우며 이 제도는 반드시 철폐되고 투표소 수개표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십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김대중, 김영삼 추종 종북, 반미, 친중 세력 등에 장악된 위장 보수 세력들에 의하여 아무 죄 없이 탄핵을 당하셨습니다. 북한 살인 독재, 고려 연방제 목적 5.18 광주 연방제 개헌을 위한 여론 분산, 국민 기만 목적의 좌우 대치 심리전, 대한민국 건국 및 국가 정체성 파탄 전략 전술, 국민 영원 파탄 전략 전술, 북한 방송 개방, 제주 4.3 사건 추념 및 보상, 대한민국 국법 부정 배째라 법원, 주권을 선관위에 빼앗긴 상황, 대한민국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특정 세력이 가지고 있는 상황, 국가 안보 파괴, 국군 해체, 적화 상황, 경제 파괴, 민생 파탄, 헌정 파괴, 불법 부정 부패, 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품질과 성분이 검증되지 않은 물질 접종, 집단 살인 의혹의 이태원 사건 등 대한민국의 모든 비정상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박정희 광장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애국자이시고 이 나라를 구할 전사이십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탄핵의 진실, 대한민국의 현실,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는가 하는 진실을 알리는 것이 자유혁명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지름길입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생업과 경조사 등 공사관계로 바쁘신데도 중국 공산당 북한의 주구 국가 반란 탄핵 세력 북한 남로당 세력의 족화를 막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일념으로 함께하여 주신 태극기 동지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집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집회에 함께해 주시는 유튜브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보는 쪽에서 제일 오른쪽에 계신 김장로 TV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우코리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정지훈 TV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네, 유튜브에서 반드시 확인하셔서 유튜브 정지훈 TV 확인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정의 TV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으로부터 북한 남로당 세력의 북한 연방제 목적 5.18 광주내각제 개헌 만행 및 선전, 선동, 심리전 구탄, 탄핵무효, 헌정복원, 정신무장, 자유대한민국의 전사가 되자 대한문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연단에 계신 분들이 애국자 여러분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차렷! 태극기 애국 국민 여러분께 대하여 경례! 충성! 바로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2016년 12월 9일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와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은 불법과 사기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론 한 푼 받지 않았으며 헌장 농단도 없었다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현재 헌법상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십니다. 이어서 애국가 재창이 있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4절까지 힘차게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북한 남로당 세력들과 자유도 인권도 없는 북한 세습 왕조 살인 독재자 김정은으로부터 현재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는 혈맹국 미합중국에 대하여 감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국가 1절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기, 탄핵, 불법 파면에 항거하다 돌아가신 순국열사 5인 및 애국열사 4인과 6.25 사변에서 돌아가신 미군 및 유엔군 전사자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이것으로 국민의례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부 국민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부 집회 시작은 국민교육헌장 낭독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오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가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의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자유와 정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의 투철한 애국 애적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네, 반공 민주정신으로 투철한 애국애적이 우리의 삶의 길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휘날리는 태극기 군가를 듣고 난 다음에 민중웅 국본 사무총장께서 주간 주요 사항 발표가 있겠습니다. 휘날리는 태극기는 우리들의 벼상이다. 힘차게 약진하는 우리 대한민국이다. 너도 나도 손을 잡고 광명으로 보전하자. 나가자 광명아 민국 번영에 힘차게 울리어라. 평화의 종을 우리는 세계 민족 한국의 자손. 휘날리는 태극기는 우리들의 벼상이다. 요구하고 성사 깊은 만만년의 무궁화고 성공한 군수강사 사선만대 계승하자. 나가자 노래여 통일에 힘차게 울리어라. 평화의 종을 우리는 세계 민족 단군의 자손.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국본의 사무총장 민중웅 사무총장께서 주간 주요 사항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 국본 사무총장 민종입니다. 지금 그동안 태극기를 들었다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무효를 같이 외치다가 지금 윤석열 지지에 올인하고
목을 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진단이나 인식을 하지 못한 데서 나온 그런 결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지난 70년 북한의 대남 공작의 결과물입니다. 이런 상황을 간과하고 국힘당은 우리 정당이다, 우파 정당이라는 이 관성에 의해서 무조건 국힘당 대통령 후보는 우리 보수우파 대통령이고, 또 지난 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됐다는 윤석열을 우리 보수파 정당이라고, 보수파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지지하면서 현재 목숨까지 거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본인들이 목숨을 결국 잃어도, 재산을 다 빼앗겨도 왜 목숨을 잃고 왜 재산을 빼앗기고 목숨을 잃어도 왜 목숨과 재산이 빼앗겼는지 모르고 결국 그럴 상황까지 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요, 우리들과 우리 국본의 정체성과 같이 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현재 바깥에서 우리를 비난이나 비판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진실을 알고 돌아오시는데요, 대한민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대남 70년 공작의 결과물이고, 그 공작 선상에는 현재 국민의힘이란 정당도 그 공작의 바로 대상이었고, 그 결과가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TV 키면요, 완전히 윤석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완전히 국뽕에 취해버립니다. K방산, 그리고 이 윤석열 정부가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바로 세운다. 한동훈은 정말 하늘이 내린 인물이다. 원희룡 또한 정말 훌륭하다. 라는 등등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원희룡 4.3의 주범입니다. 오늘날 4.3을 이렇게 민중항쟁으로 만든 바로 장본인이 원희룡입니다. 그리고 원희룡은 한나라 당시 이회창 총재에 의해서 당시 한나라당에 입당했었죠. 당시에 독수리 오영재, 나경원을 포함한 박경국, 남경필, 이런 자들과 같이 다 움직였습니다. 오세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한동훈은 현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국법에 의해서 판결된 4.3 사건의 그 죄인들을 다시 다 무죄로 때리고 있습니다. 물론 한동훈이가 무죄를 때리는 건 아닙니다. 무죄로 법원에 신청을 해서 법원이 현재 무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4.3 사건을 누가 일으켰습니까? 결국은 4.3 사건을, 그 폭동을 진압한 대한민국 국군과 대한민국 경찰과 대한민국 정부는 결국 이 민중항쟁을 진압한 반역 역도로 모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한 이 4.3 사건, 이런
현실을 눈으로 목도하면서도 국민의 힘을 지지하고 윤석열을 빨고 정말 구분을 못하고 분간을 못하는 분별력 없는 지금 윤석열 지지 세력, 태극기를 들다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다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세력을 지지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이러한 상황,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이거 윤만세 하시는 분들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루빨리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지 않으면요 결국 재산도 뺏기고 생명도 뺏깁니다. 이 나라 망합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을 장악한 세력들은 다 남로당 세력들입니다. 일단 주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15일 날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제75주년 대한민국 건국기념일 태극기 대통합 국민대회를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그 태극기가 함께하자 이렇게 일주일 전에 얘기가 돼가지고요 긴급하게 우리가 이 대국민대회를 열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이 애국당에 있다가 이 좋은 집뿐만 아니라 그 애국당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다음에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날 여기에 다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긴급하게 태극기 대통합 국민대회로 이렇게 했고요. 당일날 1시에 유경수 여사님 추도식을 여기서 거행할 겁니다. 물론 유경수 여사님 추도식은 아침 10시에 현충원 박정희 대통령 묘역에서 거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거행을 하고 바로 이 자리는 이 여러 가지 바빠서 가시지 못한 분들을 배려해서 1시에 저희들이 추도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시에는 국민대회가 있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날 저희들은 윤석열 정부의 실체와 목적은 연방제 개헌입니다. 이것을 적나라하게 알려야 되고 그 다음에 5.18 문제, 4.3 문제, 그 다음에 위험물질 문제, 그 다음에 부정선거 문제 등등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국민 여러분께 알리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작년 10월 3일 그리고 금년 3.1절 때 전광훈 목사 측에 의해서 상당히 집회를 우리가 방해를 받았습니다. 저쪽이 상당한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고성능 스피커를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큰 피해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대응을 할 겁니다. 대응을. 약간 지나치게 표현드리면요. 집에 기둥이 무너져도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기둥뿌리를 하나 뽑을 겁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멸망의 길로 끌어들이는 이 세력들, 그리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세력 맹목적으로 지지하면서 내년 총선에서 200석을 가져가자. 윤석열 정부가 현재 힘이 없으니 국회에서 200석을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200석을 주장하면서 거기다가 연방제 목적의 개헌을 슬쩍 껴넣는 내년 4월 10일 총선, 이러한 상황을 지금 현재 저들은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쟤들 지금 연방제 개헌을 브릿지 개헌한다. 브릿지 개헌. 4월 10일 날은요 국민공론화제도 도입과 국회에서 상설 개헌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개헌을 할 겁니다. 물론 5.18도 늘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만약 저들이 5.18에 저항이 많다고 생각하면은 5.18을 다음에 집어넣고 이번에는 뺄 가능성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여러분들 문재인의 홍보 책사라는 탁현민 있죠. 탁현민이가 그러니까 지난 8월 10일 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은 그러니까 문재인 집권 7년차다 라고 언론으로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집권 7년차. 그냥 이시직고 얘기하면 솔직하게 얘기한 겁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요, 연방제 개헌 정부입니다. 목적이. 그리고 문재인 2기 정부고 탁현민이가 주장했듯이 문재인 집권 7년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캐치프레이즈를 속지 말자 문재인 집권 7년차 북한 살인 독재 연방제 개헌 남로당 정부 자유혁명 탄핵무효 헌정복원만이 대한민국 살 길이다라는 것이 이번 우리 8.15 집회 아젠다고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날 8월 15일 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결국은 저쪽에 정광훈 쪽에 200석 가져가자 라고 무조건 국민을 선동하고 국민을 갖다가 기만한 세력. 선거도 현재 다 망가졌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 사법, 정치, 언론, 행정 뭐 모두 다 검찰, 경찰 다 넘어갔습니다. 남로당 세력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근데 왜 지금 조용할까요? 내년 개헌을 하기 위해서 저들은 현재 국민을 이 냄비에다 놓고서 계속 이 브루스타 이 가스난로를 갖다가 이 가스난로 불을 조절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중앙군사위를 개최해서 전쟁 준비를 공세적으로 다그쳤습니다. 지금 계속 북한은 전쟁 준비를 해왔고 핵무기,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리고 화학전, 생물학전 무기 정말 이 비대칭 무기를 갖다가 다량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대한민국은요 벌거벗은 우리는 임금님입니다. 북한 문재인과 김정은 간에 체결한 남북군사 합의서에 의해 가지고 현재 전방은 다 뚫렸다고 봐도 지하지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한강하고 다 암초 위치, 밀물과 썰물의 시간, 조류의 흐름, 그 다음에 물의 깊이, 지역별 이런 것을 다 조사해서 한강 하구의 모든 그 데이터를 조사해 해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해도를 판문점에서 북한군에게 넘겼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고 또 USB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많은 군사 정보들 또 미사일 정보, 원자력 정보들 다 넘어갔을 넘었을 가능성이 거의 99.95%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 언제 어느 때 저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남한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 북한이 쳐내려왔을 때 미국이 막을 수 있느냐? 저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정말 장담하지 못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북한이 대한민국을 먹을 수 있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가 대통령제 유효기간은 끝났다라는 제목의 외부 인사의 칼럼을 게재하면서 내각제를 띄웠습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이들이라고 표현하면 남로당 세력을 말씀드립니다. 이들은 특권 폐지운동, 청와대 공헌화, 김진표 국회의장의 개헌 발언 등과 함께 조직적으로 개헌을 띄우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이들의 방향과 맥락은 대통령제를 부정하고 북한 살인독재 연방제로 가기 위한 중간 다리로서 내각제이며 최종 목표는 대한민국의 적화입니다. 세 번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오단독 박병권 판사가 이
노무현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했다. 그래서 정진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6개월을 선고했는데 이 법원이 다 개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무죄를 때리고요. 노무현 명예훼손했다고 실형을 때리는 이 법원. 여러분들 곽상도 50억 배짜라 선고랑 똑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법원은 다 죽었습니다. 네 번째, 이번 잼버리 사건 잘 아시죠? 제가 쓴 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잼버리 국가치욕 사건은 문재인과 전라북도를 탓하기 전에 1차적인 책임은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인 무능입니다. 특히 여가부 장관의 행태와 업무 추진은 창피할 정도이며 당장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시켜야 합니다. 관련 업무 부처인 이상민 행정부 장관 또한 경질해야 하며 잼버리 핑계로 룰루랄라 여행한 전라북도 부안군 관련 공무원들 전원 구속시켜야 합니다. 감사원은 관련 부처 직무감사와 회계감사를 통하여 관련 공무원의 업무 처리와 예산 집행내역 등 정밀감사로 과지출, 허위지출에 대하여 국가 세금을 전액 환수해야 합니다. 또한 잼버리 핑계로 외유를 한 국회의원 또한 그 책임을 물고 문재인 이적 조건의 책임 또한 준엄히 물어야 합니다. 이렇게 처리하지 않으면 윤석열은 역시 문석열로서 문재인 2기 남로당 정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반 개인이 쓴 글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도가 사기친 잼버리 4만 5천 명. 전라도에서 잼버리 예산 삥땅 치지만 않았어도 쟤네들 다 먹이고 재우고 해도 돈 남을 돈이 2억 원을 돈 남을 돈이 상당한데 온 나라가 난리가 났다. 잼민들 돈 받고 나라 돈 받고 기업 후원금 받고 돈 받아 다 어디 썼냐. 한여름에 떼양볕에서 캠핑한다는 자체가 미친 짓. 처음부터 성공적으로 개최할 마음이 없었던 것 같다. 예, 이번에 어저께죠. 상암동에서 퇴용식 관련 그 공연이 있었는데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그 연예 기획사, 그러니까 아이브 소속 최대 주주를 금융감독원이 압수수색을 했답니다. 여기에 상암동에 참여를 하지 않으려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근데 바로 압수수색하자마자 바로 출연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날 금융감독원은 아이브의 소속사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의 최대 주주인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모기업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예, 다섯 번째로 이번에 이 집중호우 이 사건 관련해서 집중호우 관련해서 예천과 그다음에 이 저쪽 세종시 상당히 또 그러니까 상당히 그 오송 쪽에 큰 피해를 봤죠. 그런데 이번에 해병대 대원 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해병대 수사단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단장을 해임시켰습니다. 근데 이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의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보면요, 가관입니다. 이건 완전히 나라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쥐고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문제점도 있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요. 이 미숙한 부분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국방부 차관이 나서고 국방부 장관이 결재한 내용을 또 뒤엎고라는 등등 심각합니다. 예, 예전에 이란에 줄 돈 자금 약 100억 달러 정도 되죠. 이란에 줄 자금이 100억 달러인데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이 100억 달러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미국과 이란 간의 어떤 뭐랄까 인질 관련해서 이 합의가 되는 바람에 이 100억 달러 중에서 60억 달러를 이란으로 넘기는 쪽으로 이렇게 했다고 한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현재 국진당과 민주당은 여야 천군백군으로 나누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같은 편이고 한통속입니다. 이들의 뿌리는요 신민당입니다. 신민당의 김대중과 신민당의 김영삼으로 분파돼서 신민당 계열은 현재 민주당 김영삼 계열은 거의 다 이 국민의힘에 다 포진돼 있고 민주당 김대중 계열은 현재 민주당 쪽에 다 있죠. 그래서 다 같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민주동호회라는 그런 단체를 같이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는요, 대한민국 선거는 민주당과 국힘당 입장, 그 위에 있는 세력들, 남노당 세력으로 봤을 때는 꽃놀이패입니다. 민주당이 되든 국민의힘이 되든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손에 많은데 줄이겠습니다. 이게 하다 보면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들은 윤석열을 내려와라 탄핵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윤석열이가 반대한 미국 세력이다 말이야. 김대중, 김영삼, 문재인, 이재명, 그 다음에 이명박, 윤석열 포함해서 반대한 미국 세력이다. 자, 그러면 반대한 미국 세력이면 대한민국 세력은 누구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우리 자유대한민국 국민, 이 부류가 대한민국 세력, 자유대한민국 세력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든 우리의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많은 기업인들,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큰 역할은 기업인들의 역할이 진짜 컸습니다. 이 많은 기업인들, 그리고 우리 자유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정말 우리 아름다운 자유대한민국을 북한 살인독재 연방제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정말 이 땅에서 영원히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괴롭고 힘들어도 피를 흘려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8월 15일 날 뵙겠습니다. 8월 15일 날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했다. 네, 민중웅 사무총장의 주간 동향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화요일 날 내일 모레 글피 화요일 날 있을 8.15 광복절에 대한 안내 말씀이 있었고요. 네, 오늘 군가 하나 듣고 이어서 또 연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와중에도 자리를 지키고 계신 애국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다음 연사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사이에 대한민국은 김정은이 노동당을 이끌고 와서 접수만 하면 될 만큼 구조적으로 공산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우리 백두산TV의 구성재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여러분께 말씀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성재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며칠 쉬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일기로는 비 안 온다 그랬더니 살살 구슬비가 내리네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말이죠. 도저히 있을 수 없었던 일들이 우리나라에는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거는 나라라면, 정부라면, 국가라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이 버젓이 태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커다란 뒤에 원인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각 분야에서 빈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막을 내린 잼버리, 새만금에 있었던 잼버리 말입니다. 잼버리 대회에서 그동안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 준비를 하는데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갖고 결국은 그 장소를 이동시키는 그런 비상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못 살고 어려웠다 하더라도 이 행사가 이렇게 엉터리로 준비돼서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은 제가 기억한 바로는 없습니다. 땅이 물르고 질척하고 샤워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변기도 마찬가지고 식당도 마찬가지고 네? 거기다 주변에 마련된 편의 시설은 값을 시내보다 2배 이상 받아내고 이거는 말입니다. 이건 뭔가 중대한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이건 어떤 지역의 새만금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복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나라, 국민 혹은 체제 시스템에 커다란 이상 현상이 생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뒤늦게나마 비상조치가 취해져 갔고요. 그래서 수습은 하기라도 했습니다만은 거기 참가하고 있는 세계 160개국 예, 4,600명의 그 참가자들은 한국에 대해서 어떤 기억을 갖고 돌아갈지 참 걱정이 됩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돌아가서 한국이 소득 3만 달러 나라가 아닙니다. 아주 행동하거나 준비하는 게 제3세계만 못합니다. 라는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무량보라고 있지 않습니까? 무량보. 대들보를 설치하지 않고서 바닥 공사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대규모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LH가 시행을 한 그 공사 현장에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체 조사 결과 4곳이 추가로 발견됐다 그러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들보가 없으면은 무너져 내리기가 십상입니다. 아니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거 돈 몇 푼 빼먹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그동안 이런 부실공사로 인한 그 당국의 처벌 그거에 대한 기억들이 틀림없이 그 건설업체, 협력업체 혹은 발주업체, 시행업체들한테 있을 텐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나라에 무슨 이상한 일이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넋을 놓고 있는 그런 사태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겹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커다란 작은 일에서 큰 재난이 오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최근에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 파주을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현지 파주 경찰서 앞에서
부정선거 하시는 분들이 시위도 하고 집회도 하고 제대로 부정선거를 수사해달라는 목청을 또 높이기로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4월 15일입니다. 오늘이 지금 2023년 8월 12일이죠. 지금 3년 4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주을 부정선거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요지를 보면은 간단합니다. 재검표를 했더니 재검표 현장에서 있어야 할, 당연히 있어야 할 그런 이상 투표들이 나오지 않고 당연히 없어야 할 부정 투표들이 나왔다 하는 겁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이상 투표는 뭡니까? 2020년 4월 15일 당일 투표에서 있었던 이상 투표가 있었습니다. 이상 투표는 11장인데요. 금천 이동 투표구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투표지가 당일 투표에서 10장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련 번호가 절취되지 않은 이상 투표가 1장 있었습니다. 이 11장에 대한 이상 투표 기록이 투표록에 적혔습니다. 따라서 재검표에서도 이 이상 투표, 당일 투표에서 있었던 이 11장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1년 거의 2년 뒤에 실시된 재검표 현장에서 이 11장이 나오질 않은 겁니다. 그런데 투표록에는 적혀 있습니다. 당일 투표에 이상 투표 11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검표 현장에서는 이것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네? 그리고 당일 투표에 기록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상한 부정 투표들이 재검표 현장에서는 수백 장, 수천 장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기가 잘 노릇입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 재검표가 있고 난 후에 몇 개월 후에 이 부정선거 운동하는 분들이 경찰에다 고소를 했습니다. 검찰에다가 고소했더니 검찰 의정부 지청에서 파주경찰서에다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주경찰서는 수사를 않는 거예요. 참고인 조사도 하지 않고 고발인 조사는 했는데 피고소인 조사는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시간을 질질 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거 무혐의다 라고 수사 종결을 하고 검찰에 보고를 했어요. 1차 보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정부 지청에서 재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시간을 몇 개월 질질 끌더니 또 한 번 또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이거 혐의 없습니다 라고 또 파주경찰서가 의정부 지청에다가 수사 종결합니다 라고 또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정부 지청에서 또 재수사 지시를 내렸습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부정선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경찰이, 현장에 있는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 겁니다. 검찰의 동료를 받고도 수사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지난 7월 말쯤입니다. 당시 이 재수사 관련해서 파주경찰서를 지휘하던 서장은 이동을 했습니다. 파주경찰서에서 경찰청 치안상황실로 영전이라고 하면 영전입니다. 영전했습니다. 본부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간단히 말씀드려서 부정선거 수사를 깔고 뭉갰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경찰서 내부에서 칭찬을 받고 영전을 한 겁니다. 영전.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경찰이 범인을 잡지 않고 범인을 수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영전시킨다? 이건 경찰서가 아니죠. 이거는 범죄 소굴이죠. 범죄 소굴. 경찰은 범죄를 잡아야 됩니다. 그 범죄인을 규명하고 색출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담당 경찰서장이 본부 경찰청장으로 영전을 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잼버리, 아파트 붕괴 사고
가능성 있는 무량보 실종, 또 다른 이 저 부정선거 수사 깔고 뭉개는 거, 이거 다 한 통속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어? 뿐만이 아니죠. 부정선거뿐만이 아닙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불법 탄핵의 그 도화선이 됐던 태블릿 PC, 그거 주인을 지금 최순실이라고 해서 엮어넣어서 지금 감옥에 쳐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조사를 해봤더니 주인이 최가 아니에요. 증거를 조작한 거예요. 그런데 최라는 사람이, 너희들이 검찰이 그거 내 거라고 하니까 나를 다오. 그럼 내가 이게 정말 내 건지 아닌지 다시 내가 보겠다 라고 하는데, 검찰이 자신이 없으니까 최의 거라시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최한테 돌려주지를 않는 겁니다. 1심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뒤집어졌습니다. 그죠?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법이 뒤집어진 겁니다. 경찰이 범죄인을 안 잡고, 범죄인을 잡지 않는데도 승진을 하고, 아파트가 무너지고, 예? 국제대회가 준비가 안 돼서 도중에 태풍의 뭐 영향이 있긴 합니다만은 국제대회가 중단이 되고, 불법 탄핵의 그 여파가 아직도 지금까지 계속되고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근데 가장 아쉬운 건 이겁니다. 이런 문제들, 이런 불법성, 이런 부정을 우리는 끝까지 천착해서 규명해야 됩니다. 그게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하고 당사자를 위한 일이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의 미래, 우리의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불법 탄핵 관계없어. 나는 부정선거 관계없어. 나는 잼버리 대회랑 관계없어. 나는 아파트 부정 붕괴랑 관계없어. 이렇게 다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보니까요, 이게 상영이, 방영이 시작되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에 대한민국의 아파트가 무너지는 그런 영화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죠?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아파트가 도처에서 무너진다, 이런 영화 줄거리입니다. 이게 우리 삶의 기본적인 터전, 기반이 흔들리고 붕괴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부정이 널려 있어요. 강도놈들이, 도둑놈들이 도처에 있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그런 요인들이에요. 이거 다 처벌해야 됩니다. 잡아서. 나는 부정선거 진상규명 안 해도 돼. 나는 불법 탄핵 진상규명 안 해도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옆에 계시다면은 그거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가 우리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부정선거도 불법 탄핵도, 아파트 붕괴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LH의 무량보 실종 사건도 다 진상 규명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다 일러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옵니다. 네. 나라는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이 우중에도 자리를 지키고 계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좀 전에 구성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 잘 들으셨죠?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무작정 야 깨어나! 엄마 정신 차려! 그리고 소리친다고 해서 깨어나지 않습니다. 그러죠? 전에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죠?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죠? 국민들을 깨우기 위해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여기 타이틀에 보면 깨어나야 합니다. 국민들을 깨워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목소리 크게 낼 필요도 없어요. 지하철이나 또는 이 길거리에 가시면서 항상 작은 목소리로 아주 약간 들릴 정도의 목소리로 야 이번에 파주에 갔었는데 글쎄 부정선거 투표 개표하는데 경찰에서 수사를 안 했대. 그게 뭔데? 소곤소곤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고 계시면 옆에 계시는 분들이 저건 무슨 얘기지? 그러고 안 듣는 것 같아도 귀를 기울이고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 파주에서 부정선거 이 투표가 나왔는데 왜 수사 안 해? 그러고 떠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야 여기 이렇게 이 주변에 나와서 수고하시는 경찰분들 참 말단 이 경찰분들을 진짜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일부 정치화된 경찰 간부들 부정선거 수사를 안 해도 영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우리가 이거 지적하고 수사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 나가서 뭐 큰 소리로 투쟁해도 소용없습니다. 작은 소리로 소곤소곤 우리끼리 얘기하면서 온 국민에게 전파될 수 있게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야, 우리나라 기강이 너무 무너져갖고 LH에서는 순살 아파트가 지어져서 아파트가 무너지게 생겼어. 이렇게 살살 우리끼리 얘기하는 식으로 얘기만 해도 옆에 사람들이 듣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렵지만 가슴에 담고 있지 말고 그렇다고 또 너무 가슴에 담고 있는 거를 열불이 나서 막 소리치고 야 정신 차려 깨어나 국민들이 이런 것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항상 소근소근 대화를 좀 많이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소근소근 여러분들께서 입을 가만히 있지 마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는 오지만 우리의 소기의 목적인 행진을 해야 되겠죠. 뭐 비가 와서 행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네, 오늘 비가 오지만 우리의 목적을 알리기 위해서 행진을 하겠습니다. 행진하는 과정에 오늘 사실 우산을 쓰고 행진을 하다 보면 약간은 안전이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진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안전에 주의하시면서 행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비가 오는데 비를 다 맞아서 건강을 해치면 안 되니까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행진할 수 있도록 행진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행진하기에 앞서서 8.15 행사에 관해서 공지사항 하나만 더 우리 민중홍 사무총장님을 모시고
공지를 안내받고 그러고 나서 그 행진 준비를 하고 30분이 되면 행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중홍 사무총장님, 8.15 국민대에 대해서 간단한 공지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비가 원래 오늘 오지 않는 거로 되어 있었는데 비가 오네요. 예, 지금 이제 8월 15일 날은 이 안이 어마어마하게 몰릴 겁니다. 이날에 8월 15일에는 집회가 정광훈 목사 집회랑 그 다음에 저희들 집회, 그 다음에 조은진 대표 쪽의 집회, 그리고 저 보신각 쪽의 집회 이렇게만 열리는 것 같습니다. 좌익들은 그날 집회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날 집회가 왜 중요하냐면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정광훈 목사 측에서 전국의 교회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동원을 해요. 그리고 특히 윤석열 이 친위대들, 현재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윤석열 단체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단체들이 많이 올라올 겁니다. 자, 그러면 저쪽에서는 계속 윤석열을 지지하고 내년 총선을 계속 얘기할 겁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현재 이 대한민국을 이재명과 윤석열의 이 양자 구도로 만들어내는 것이 남로당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하면서 최악을 피해서 차악을 선택하자, 이러한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는 것이 현 남로당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국힘당과 민주당으로 또 이렇게 저들이 얘기하는 진보라 그러죠. 진보는 종북좌익입니다. 종북좌익과 우파 간의 이 진영 논리로 대립하게 또 만듭니다. 자, 그러면 8월 15일 날은요, 현재 이 안에서 종북좌익과 우리 보수 우파 간의 싸움이 아니라 윤석열 세력과, 정확히 말씀드리면 반대한민국 세력과 자유대한민국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내려와라, 윤석열 탄핵하자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안을 만들자, 대비를 하자. 저들의 목적이 연방제 개헌이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자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고 우리의 주장입니다. 자, 그 대안은 뭐냐? 그 대안은 대중정치인이신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우리는 뭉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대한문에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여기에 5,000명, 10,000명만 나와도 나라 구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모이지 못하게끔 공작을 펴는 세력들이 바로 남로당 세력들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박정희 대통령 5.16혁명 단체를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안에도 정말 순수하게 박정희 대통령 정신을 가지고 이 나라를 구하려는 세력들을 견제하는 이런 세력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아무튼 이 내용은 나중에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15일 날 여러분들 모두 나오셔야 됩니다. 주위의 친구분들, 주위의 형제, 지인분들, 식구들 다 모시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세종대로상에서 외쳐야 됩니다. 뭐냐? 자유혁명, 탄핵무효, 헌정복원을 외쳐야 됩니다.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길밖에 없습니다. 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사정기능인 선거, 사법, 정당, 언론 모두 다
죽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선거가 살아있습니까? 대한민국 법원이 살아있습니까? 정정들이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려는 의지가 있습니까? 언론 또한 전부 다 남로당 세력의 선전 선동 도구입니다. TV를 보세요. 지금 민주당과 국힘당 아주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쇼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쇼 정권입니다. 이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년 4, 50일 총선과 함께 실시하는 연방제로 가기 위한 연방제 목적의 개헌입니다. 이거를 막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를 막지 못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재산 이제 죄올 겁니다. 국민연금도 개혁한답시고 국민연금도 지급을 줄이거나 또는 횟수를 줄이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들이 국민을 옥죄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세금을 다 올릴 것입니다. 왜? 이제 공권력이 지위를 갖고 있으니까 이제 개헌도 했고 이제 국회에서 연방제 개헌도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이들이 이제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무조건 가는 겁니다. 자, 막아야 됩니다.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국민의 힘만이 현재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 힘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유대한민국 세력의 힘만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나라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들이 뭉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5,000명, 10,000명이 모이고 결국 이 자리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나오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께 요구해야 됩니다. 나오십시오. 우리는 요구해야 됩니다. 물론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감시한다는 말도 있지만 아직 정황만 있을 뿐이지 확인된 사실은 아직 아닙니다. 그러나 정황이 사실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때까지는 정황 증거로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5,000명, 10,000명이 모였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서 대한민국을 구합시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아버지께서 이룩한 바쁘강한 자유대한민국 지켜주십시오라고 외쳐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만한 대중정치인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남로당 세력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남로당 세력들 보세요. 이종참 이번에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에 대해서 여론이 안 좋으니까 바로 말을 바꾸는 거 보십시오. 1919년이 대한민국 건국기념일이라고요. 이런 빨갱이 같은 놈들, 여러분들 싸워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됩니다. 만약 이렇지 못하면 나라 못 구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많은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 세력이 나오게끔 함께해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반드시 나라 구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민중웅 사무총장님께서 아주 열변을 토하셨습니다. 네,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시고요. 오늘 우리 행사를 위해서 서해를 하시는 윤인노 선배님께서 상기하자 8.15 광복절에서 또 이렇게 서해 글씨를 써주셨는데 오늘 비가 와서 또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다 적게 됐습니다. 어디 계시죠? 윤인노 선배님?
아, 네네, 여기 계시네요. 네, 여기 윤인노 선배님, 이 서해를 하시는 윤인노 선배님께서 여기 나오셨는데요.